정확히 2시 시간이 됐습니다. 지금부터 제103주년 3.1절 기념식 및 평화 배달 수여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게 되는 장헌일입니다. 저는 본 재단의 감사로 섬기며 한국공동경제개발연구원의 원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이 행사를 맡게 돼서 함께 기쁨을 나눕니다. 일부의 개선연의 순서를 갖겠습니다. 먼저 전 미연방 하원 3선 의원을 역임하신 김창규 의원님께서 개선을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작은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창기입니다. 우리의 선년들은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분연히 일어섰습니다. 조선은 독립한 나라이고 조선인이 이 나라의 주임을 세상 만방에 선언했었습니다. 우리 헌법 제1조에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근원을 두고 있습니다. 3.1운동의 뿌리 위에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굳건히 세워집니다.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3.1운동이 어느덧 103주년이 됐다는 건 오늘 정말 뜻깊은 이 행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부터 103주년 3.1절 기념식 명의 및 평화 메달 수여식을 시작을 알리는 개회를 선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힘차게 개회 선언이 됐습니다. 이제 국민의례의 순서를 갖겠습니다. 단상에 다 함께 일어나 주시고요.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서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례 순서는 오늘 코로나 관계 때문에 국가 재창하고 그다음 위의 손 통일을 노래를 부를 수가 없어서 여러분들 순서를 참고해 주시고요.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어서 순국 선열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묵념 시작.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념사의 순서를 갖겠습니다. 전 농림부 장관이시고 오선희 의원이십니다. 현재 월드키카의 상임대표십니다. 국회재난법인 삼전동 유엔 스포츠 기념재단의 사장이십니다. 김영진 이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코로나 위중한 정부 하에서도 이처럼 매우 소중한 시간을 내셔서 같이 함께 동참해 주신 각계 지도자 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3.1운동 103주년을 맞이해서 3.1절 기념식과 함께 평화배달 수여하고 또 명사 초청 3.1절 기념 특별 강연회를 개최하게 되어서 무엇보다도 뜻깊고 감사합니다. 3.1운동을 유엔 유네스코에 등재시키고자 하는 우리들의 작은 깃발이 올랐고 이 기구에 우리 선열들이 창립 당시에 그렇게 하셨듯이 당시 보수 진보 물론 여야 심지어는 남북 또 종교도 초월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민족의 해방과 자유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그런 참으로 눈물겨운 출발이 있었습니다. 103주년을 맞고 있는 오늘 우리가 이 귀한 3.1운동 정신을 전국화, 세계화하자 하고 다짐해왔지만 이것을 실천하고 생활화하고 또 이런 정신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개성세대 후계에 일깨우고 알리는데 얼마나 노력했는가 참으로 깊은 자성과 반성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3.1운동은 동학농민혁명에서부터 시작된 우리 국민의 정의로운 발로 외친 함성이었습니다. 마침내 3.1운동 그리고 4.19 혁명으로 또 5.18 민주화운동으로 최근에는 촛불혁명이라고 불리우는 이런 근거에 이르기까지 우리 민족의 3.1운동 정신은 면면이 살아움직이고 우리의 가슴속에 되살아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 통합 3.1운동,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이 4대 민주평화운동 중에 5.18 민주화운동은 7년 전에 한 5년 정도 일각에서는 5.18은 북한에서 김일성이가 600명 국왕군에게 아카이브 소총을 줘서 군산항으로 목포항으로 여수항으로 침투해가지고 광주 시민에게 이 총을 줘서 광주 시민이 계엄군에게 사격을 했다. 이렇게 공공연하게 했고 또 저희들이 유네스코에다 등재하려고 자료를 가지고 수없이 파리에 있는 유네스코 본부를 들어갈 때도 똑같은 그런 참 시도를 한 것을 저는 목격하고 또 그분들과 많은 언쟁과 또 대화를 했습니다. 그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정의는 승리한다. 어둠이 빛을 이겨본 적이 없다고 하는 진리처럼 5.18 민주화운동은 마침내 유네스코의 등재가 끝났습니다. 바로 뒤를 이어서 4.19 혁명과 동학농민혁명을 유네스코에 등재하기 위한 기구가 창설이 되면서 동학농민혁명에 우리 존경하는 이만일 원로 존경받고 계시는 박사님과 여러 학자들 또 우리 4.19 혁명, 4.19 선교회를 비롯한 각계 4.19 단체들의 같은 노력이 같이 함께 이어져가지고 4.19 혁명, 동학농민혁명 등재하기 위한 기구를 만들고 신청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일본의 아베 전 수상이 한국에서 중심이 돼가지고 위안부, 그래서 한국 등 동아시아 14개국이 마지막 위안부란 말은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자, 마지막으로 불리도록 하자 하는 캠페인을 벌리면서 이 자료들을 유네스코 본부에다가 등재 신청을 냈습니다. 그때 아베는 그래? 그러면 우리 일본이 유네스코 연간 총 운영비의 40%를 지금까지 15년간 되어왔는데 우리는 이걸 그만두겠다 하고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 4.16 혁명 심사가 늦어지게 됐습니다. 동학농민혁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여곡절 끝에 이제 아베는 물러가고 또 그 당시에 경교롭게도 이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기후변화 협약을 탈퇴를 합니다. 소위 미국의 대통령이 기후변화 협약에 탈퇴를 했다는 말은 너무너무 충격적이고 반시대적이고 반인전됐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가 미국 트럼프도 일본의 아베도 마침내 반역사적이고 시대 정신을 외면하고 했던 그 결과를 자국의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받아서 이 시간에 현재 미국 대통령 트럼프도 일본의 아베 수상도 사라졌습니다. 그런 과정을 겪어서 4.19 혁명하고 동학농민혁명이 우리 정부 관계자들과 우리 학자들과 또 관련 단체들의 끈질긴 노력이 성사가 돼서 이제 영문으로 번역해서 모든 자료들을 다 수합해가지고 지금 유네스코에 정식으로 제출하게 됐습니다. 이제는 카운트다운입니다. 다음 이제 금년 10월 안에 동학농민혁명과 4.19 혁명은 큰 이변이 없는 한 이제 유네스코에 등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건 확신합니다. 이제 3.1운동, 이 3.1운동이 위안부 할머니 문제로 일본이 태클을 걸고 반대했던 그런 것이 그 전문가들은 유네스코 IAC의 전문가들은 일본이 위안부 문제를 가지고 그랬던 이것이 3.1운동 본 운동을 제출하는 데는 오히려 또 반론을 제기하기 어렵게 됐다고 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긴장의 끈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3.1운동을 줄기차게 우리가 확산시키고 정육과 세계화시키는 일을 우리가 주저함이 없이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지난번에 제가 어느 집회에 가서 한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어느 고등학교에서 초청 연사가 돼서 제가 가가지고 4.1운동 등재 등등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하니까 그 고등학교 3학년들인데 손을 들어가지고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요. 말씀하세요. 방금 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3.1 운동 말입니다. 3.1 운동이라고요. 저는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참 부끄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내 책입니다. 우리 기성시대 책입니다. 3.1 운동. 그 말을 어떻게 보면 틀린 말은 아니죠.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3.1 운동 간행적으로 외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3.1 운동에 자기 생명을 바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제와 항거해서 자유와 해방을 쟁취하기 위한 우리 선열들의 끈질긴 노력, 이 3.1 운동을 3.1 운동이라고 부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래서 우리는 개성세대를 일깨우는 일을 더 가열차게 해야 되겠다. 제가 이 지구촌에 미국, 일본, 또 동아시아 쪽 여러 나라의 한 10여 개국을 우리 3.1운동 지부를 지금 결성하고 있습니다. 요즘 최근에 프로파간다 때문에 제가 출국을 못하고 있습니다. 쭉 해외 다녀보면 정말 심각합니다. 아까 3.1 정도, 3.1 운동 정도도 심각하지만 우리 해외에 있는 젊은이들 2세, 3세 이 언어가 퇴화되고 역사인식이 가물가물합니다. 그들에게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
동학 농민혁명, 3.1운동, 4.19 혁명, 그리고 5.18 민주화운동, 이 운동의 역사적 진실을 일깨우고, 그리고 우리가 이게 훌륭한 거다 이렇게만 말하는 것보다는 적어도 UN 유네스코가 IIC를 통해서 국제적인 전문가들이 거기서 심사를 해서 현장 답사까지 마치고 그리고 선포하는, 그러니까 자연유산 유네스코 등재, 문화유산 등재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절차는 뭐 그런 절차는 일치합니다만은 이 특히 역사기록 유산이라는 이 부분, 민주주의, 인권, 정의, 평화 이 분야는 정말로 엄격하게 심사를 해서 선포하기 때문에 프랑스 혁명사 참 부럽다.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역사 공부하면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일각에서는 한국의 3.1운동, 4.19 혁명 정말로 위대한 것이다. 이제 이것이 최종 유네스코를 통과하면 우리 사랑하는 자손들, 후손들이 떳떳하게 가슴을 활짝 펴고 이 지구촌을 활보하면서 우리 한민족은 이런 민족이다. 종교도 초월했다. 기독교, 불교, 천주교도 초월했다. 지금 이번에 이 일을 할 때 북한의 조국의 대표를 초청해서 중국의 베이징에서 저는 같이 함께 또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3.1운동은 제가 그분들이 이런 말 했습니다. 4.19 혁명 또 5.18 민주화운동은 남쪽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나 3.1운동은 남북이 그때 어디가 있었습니까? 우리 민족이 하나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등재 신청을 낼 때는 북한과 우리가 같이 함께 하도록 합시다. 해가지고 시간을 달라고 해서 한 3시간 우리가 기다리고 해가지고 나중에 그런 합의를 한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제가 말씀이 장황하게 길어져서 죄송합니다만은 우리가 이 기구에 이런 코로나 전국화에서 여기 제한된 한 50여 분을 우리가 요청해서 같이 우리의 이런 뜻과 우리의 방향을 더욱더 재확인하고 다짐하는 이런 일을 통해서 앞으로 변함없이 쉼 없이 유네스코의 최종 등재가 될 때까지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 우리가 초청하신 원로 어르신들 수상자 중에 세 분이 자가격리, 어떤 분은 자가격리 잘 통과받은 데를 또 보내 오시기도 하고 또 지금 대신 또 이렇게 오시기도 하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몇 분들이 참석하지 못하고 계신 것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또 어려워서 속히 건강을 되찾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제 저는 이 말씀으로 제 말씀을 개사를 기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유관순 누나가 이 소녀의 목숨이 하나뿐인 것이 원통하고 통탄스럽다 하고 마지막 말을 남기고 송국했습니다. 유관순 누나의 그 피맺힌 절규를 마음속에 새기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3.1절 기념식을 제가 사회를 오랫동안 많이 드렸는데 오늘 우리 이사님께서 이렇게 결연한 기념사를 오늘 들었습니다. 오늘 이 날은 우리나라의 장래를 결정할 2022년 대선이 있는 해고 또 3.1운동 103주년이고 오늘 조금 있을 우리 이만열 우리 교수님을 통해서 또 강연도 있는데 오늘 계신 여러분 서 있는 이곳이 역사적인 현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03주년 3.1절 기념식 평화면의 수료식을 정말 경건한 마음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영의 인사는 서광석 공동회장께서는 교단총회에 긴급한 회의 일정이 결정돼서 환영사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격려사의 순서입니다. 먼저 김원기 의장님 그리고 김원국 한림회장님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에 지금 격리되어 있고요.
또 이봉관 회장이 긴급 회의가 있고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은 빠른 표차를 바라면서 순서를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병석 국회의장님의 경례 인사가 있겠습니다. 국회의장 박병석입니다. 제103주년 3.1절 기념식 및 평화 메달 수여식을 축하드립니다. 뜻깊은 행사를 마련해 주신 3.1운동 UN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기념재단의 김영준 이사장님과 소강석 공동회장님, 김희선 후원회장님, 관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평화메달을 수상하시는 한 분 한 분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님, 김원기 제17대 국회의장님, 장상 세계교회협의회 공동회장님, 김상근 전 KBS 이사장님,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님, 스토이조 필리핀 코르도바 시장님, 조봉환 필리핀 세부 한인회장님, 오늘 평화메달을 수상하실 분들은 민족과 민주화 평화라는 3.1 정신을 계승하고 실천해 오신 분들입니다. 수상자들은 특히 3.1운동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앞장서고 계십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3.1운동은 일제히 강압 통치에 항거한 거적적 민족운동이었습니다. 3.1운동은 중국의 오사운동, 인도의 비폭력 불복종 저항운동, 이집트와 터키의 민족운동에 불을 붙인 세계적 사건이었습니다. 3.1운동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야 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국회도 의원 외교를 통해 3.1운동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뜨거운 박수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 국무총리 서주십니다. 우리 본회 고민이십니다. 우리 장상 우리 고모님을 모시고 격려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일운동은 우리 민족의 자유,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임을 가장 확실하게 드러낸 최초의 거적적인 운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운동의 기운이 100년을 넘어서까지 우리 사회의 뿌리가 되는 정신력이 되어왔습니다. 3.1 독립운동은 오직 일제 압제로부터 해방, 독립하고자 하는 뜻만이 아니라 인류의 평등을 선언하며 인류가 함께 만들어가는 평화로운 세상에 대한 희망을 천명한 운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3.1 운동 자체는 미완성이었으나 그 깊은 정신으로 맥을 이어오며 흘러 4.19 정신으로 5.18 정신으로 구현되곤 했습니다. 이제 103주년을 맞으면서 우리의 꿈은 남북 관계가 평화, 통일 관계로 발전하는 것이 3.1 운동의 완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3.1 운동을 생각할 적마다 우리가 3.1 운동의 정신을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하는 자괴심을 갖습니다. 지금 김영진 장관께서 젊은 학생들이 3.1 운동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역사 교육을 얼마나 등한히 했으면 3.1 운동조차를 전수하지 못했을까 그런 반성이 있습니다. 부족한 사람이 오늘 평화 메달을 받게 된다고 해요. 부끄러우나 평화 메달을
3.1운동이 평화운동으로 계승 발전되어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기여해야만 하는 그런 책무를 절감하게 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속으로 약속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통일 미래를 향한 길을 닦는데 조그마한 헌신을 다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 평화 통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전 KBS 이사장이십니다. 본회 상임고문이신 김상근 이사장님을 뜨거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전 3.1 독립만세 운동으로 우리는 새 시대를 열었습니다. 제국시대의 종지부를 찍고 민주공화국을 열었습니다. 임금이 나라의 주인의 시대의 종지부를 찍고 온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열었습니다. 3.1 독립만세 운동은 학생들, 동네 젊은이들, 배움이 많지 않은 아낙네들까지 온 민족이 일군 독립운동입니다. 맨손에 오로지 태극기를 들었습니다. 일제 경찰에 끌려가 두들겨 맞고 이른바 호적에 빨간 줄 그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선대가 드러낸 3.1 정신은 자주 평화, 사랑, 비폭력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3.1 정신으로 분단과 전쟁, 독재 탄압 시대를 기었고 극복하고 오늘을 이뤄냈습니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여러 난관에 직면해 있습니다. 자살률이 세계 1위입니다. 저출산 문제 역시 세계 1위입니다. 차별과 갈등, 산업체의 격차와 분리가 우리 앞을 다가서고 있습니다. 남북 문제 역시 우리 앞을 막고 있습니다. 세계가 같이 당면해 있는 기후위기, 코로나 팬데믹, 우리가 직면해 있는 난관이었습니다. 이 모든 난관들을 3.1 정신으로 우리는 기었고 극복해내야 합니다. 극복해낼 수 있으리라고 믿어의심치를 갖습니다. 3.1 100년이 지난 지금도 세계의 패권주의와 전쟁이 여전합니다. 3.1 정신을 세계에 뿌려내리고 열매를 맺게 할 막중한 책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위대한 3.1 독립만세가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되도록 온 정성을 다합시다. 부디 그럼으로써 평화의 세상,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우리가 앞장서 이뤄 나가십시다. 여러분의 수고에 감사하며 저 역시 작은 힘을 보탤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유와 평화와 사랑과 비평과 정신을 이어갑니다. 이어서 전 사회부총리입니다. 본회 상임고문이십니다. 우리 황우여 부총리님, 고문님 모시고 격려 말씀 듣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공화국입니다. 대한민국이 태어난 옥동자가 태어나는 그 울음소리, 세상이 대한민국이 태어났구나 하는 울음소리가 바로 우리 3.1 운동이었습니다. 3.1 운동은 곧이어서 4월 11일 임시정부,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건국으로 그대로 이어지는 그야말로 우리의 정신이요 우리의 외침이었습니다. 이 사이 보면은 이 동양에서 이 자유민주공화국을 세운 나라가 없었습니다. 1919년 그 2년 전에 1917년에는 러시아가 공산화가 되고 또 1921년에는 중국이 공산화가 되는 와중에서 우리는 공산주의와 관계없는 자유민주국가를 세운 것이고 5천년의 우리 군주국을 공화국으로 바꾸는 이러한 아주 혁혁한 놀라운 목소리를 외침을 낸 것이 3.1운동이기 때문에 이 3.1운동은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민족만의 방향이 아니라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이제는 아시아 전체가 따라와야 되는 그리고 전 세계가 이 길로 가야 되는 참된 길을 우리가 외쳤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건 하늘의 은총이요 참 감사를 어찌 다 할 수 없는 가장 기본적인 기초가 되는 모든 것을 방향을 제대로 잡아주는 3.1운동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먼저 말씀하신 여러 인사들께서 공감하셨듯이 우리가 자손에게 가르칠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알려서 우리 인류는 이와 같은 자유, 민주, 공화, 평화의 정신으로 나라를 세우고 이 길에 같이 동참해서 나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지키고 또 전파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와 같이 모인 것은 3.1운동을 기념할 뿐만 아니라 이 3.1운동을 세계에 펼쳐나가고 또 알리고 그 뜻의 깊은 의미를 우리가 공유하기 위하여 유네스코에도 등재하고 또 우리 후손에게도 가르치고 전 세계에 널리 전파하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일을 한 뜻으로 함께 동참하고 추진해 나가십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후원의 장입니다. 공동의장으로 수고하신 김일성 회장께 나오셔서 경의의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6.25 세대도 아니고 또 3.1운동 또 4.15 해방 그런 세대도 아니지만 이 자리에 제가 설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개인적으로 영광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김영길 장관님과 황우여 장관님 여러 우리 총리님들 모시고 3.1운동 세계 유네스코 국회 기념재단을 같이 일을 하면서 내가 함께 동참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감사하지만 우리 선조들의 피와 땀을 목숨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고 나라를 찾는 일에 목숨 걸어서 8.15라는 해방과 또 우리 선조들이 8.15 해방의 기쁨도 누리기 전에 6.25를 맞이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요 폐허가 된 나라에서 가장 짧은 역사 속에서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 3.1운동을 세계 민주화에 세계에 온 나라에 알리자는 귀한 우리 어르신들의 이 재단에 제가 함께 희생하면서 또 헌신하면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로 당감이 교체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아까 김영길 장관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3.1 운동으로 우리 선조들이 나라를 찾기 위한 목숨을 걸고 생명을 바쳐서 세운 나라를 역사의식이 너무 부족하다는 것을 저도 이 3.1운동에서 특강을 전남, 전국 두 군데에 강의를 하면서도 과연 다음 세대들한테
우리 미래의 젊은 세대들한테 이 3.1운동 민주화운동을 어떻게 교육할까 그런 것을 늘 느끼면서 이것을 반드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역사가 없는 민족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고귀한 우리 선조들의 생명을 지켜가면서 내놓으면서 지킨 이 민주화운동을 알리는 것이 바로 우리 3.1운동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요즘 며칠이 지나면 대한민국 새로 한나라의 왕은 하늘에서 내린다듯이 새로운 나라가 설립되는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우리 3.1운동의 선조들의 죽음 바쳐 목숨 바쳐서 지킨 나라를 이 민주화운동이 조금 아쉬움이 있다는 것이 정책은 없고 네거티브라는 하는 이 대선 후보들을 보면서 아쉬움을 느낍니다. 생명을 지키면서 나라를 버렸더라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선조들은 목숨을 버려서라도 생명을 버려서라도 나라를 지킬 것만 이번 대선의 후보자들이 3.1운동의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긴다면 나라를 세우는데 한 나라의 주인이 된다면 다시 한번 3.1운동 정신을 되새기면서 올 걷는 선거와 올 걷는 정책으로 나라의 주인이 한 분이 세워질 때에 다음 세대들한테도 올 걷는 민주화가 새겨지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오늘 바쁜 시간에 이렇게 귀한 자리에 해주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례선을 마감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쁜 가운데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격려 말씀 주신 여러분 주님께 감사드리고 또 코로나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만은 마음으로 함께 격려의 말씀을 보내주셨습니다. 빠른 쾌차가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제 특별 강연의 순서를 갖겠습니다. 참 모시기 쉽지 않은 힘든데 코로나 상황인데 참 중요한 3.1운동 3.1절 103주년을 기념해서 역사학자를 모시겠습니다. 우리 이만열 박사님 제가 특별히 설명하지 않더라도 워낙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 한국 근현대사와 우리 기독교사를 연구하고 우리 한국 사회 우리 교회의 애언자적 목소리를 내고 실천해 오신 존경받는 우리 지도자입니다. 숙명여자대학교 명예교수이십니다. 국사편찬위원장, 친일인명사전 편찬위원장, 한국독립운동사 편찬위원장,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인연선교회 대표, 남북나눔 운동연구위원장 등 많은 직책이 있는데 현재는 상지학원 이사장으로 계십니다. 우리 이만열 박사님을 뜨거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뜻깊은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기에 만장하신 여러 어르신들이 다 3.1운동에 관해서는 거의 전문가적인 소양을 갖고 계실 터인데 제가 이렇게 나와서 3.1운동에 관한 강연을 하게 되는 것 한편 부끄럽고 한편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3.1운동은 3.1 만세운동, 3.1 독립운동, 3.1 혁명, 3.1 대혁명으로 이렇게 불려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서리가 끼어서 이렇게 좀 마스크를 벗고 하겠습니다. 역사 용어는 역사적 사실을 어떻게 인식하고 해석하느냐에 관건이 있는 만큼 앞에 말한 그런 용어들은 3.1운동을 어떻게 인식하고 강조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느냐 하는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3.1운동을 지칭하는 그 용어들 가운데 크게 대별되는 것이 운동이냐
혁명이냐 하는 그런 용어가 되겠습니다. 이런 용어는 그 사건을 규정하는 가치관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운동은 흔히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한 시대 역사를 움직였던 일련의 사건을 의미할 때 운동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러나 그것을 혁명이라고 할 때에는 그 운동력이 체제를 바꾸었거나 거기에 준하는 어떤 사건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진들이 3.1 혁명이라고 이렇게 말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제헌헌법을 만들 적에 그때만 하더라도 3.1 혁명이라는 말을 가지고 그걸 헌법 전문에 넣어야 된다. 그러다가 나중에 3.1 운동이라는 말로 이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만 그 전에 이 3.1 혁명이라는 말을 아주 많이 썼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1 혁명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독립운동적인 측면에서는 민족혁명적인 그런 성격을 가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제에 대한 민족혁명적 성격을 가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전근대적인 정치 체제를 뒤엎고 새로운 정치 사회 체제를 재래했다는 그런 점에서는 민주혁명으로 이렇게 보았습니다. 3.1운동 이미 103주년을 맞이합니다마는 이 시점에 그것을 운동으로 그냥 볼 것인가 아니면 혁명으로 재정립할 것인가 하는 것을 두고 역사학계에서는 상당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혁명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저 개인적인 생각일 뿐만 아니라 역사학계에서도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3.1 혁명이라는 그런 용어는 과거 임시정부 등 해외 독립운동 세력이 이를 자주 사용했습니다. 1937년 중일전쟁이 발발할 즈음에는 3.1운동을 프랑스 대혁명이나 미국 독립운동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혁명이라는 인식이 널리 독립운동가들 사이에 이렇게 확산이 되었습니다. 3.1 대혁명이라는 용어는 1943년 해방되기 이태 전입니다. 그해 6월에 임시정부에서 다시 간행한 독립신문 창간호가 있습니다. 이 창간호에서도 3.1 대혁명이 1차 세계대전 후에 발생했다고 그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한국 광복군의 기관지라고 할 수 있는 광복이라고 하는 잡지 창간호 1941년 2월에 나왔습니다. 여기서도 3.1운동을 1919년의 전민대혁명, 전민족 대혁명이라는 그런 용어로 썼던 것입니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44년에 개정한 대한민국 임시헌장, 이 임시헌장은 1919년 4월 10일에 1차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44년에 가서 4차 개헌을 했습니다. 바로 이 4차 개헌 때에 대한민국 임시헌장에서도 그 서문에 아예 3.1 대혁명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뒤 해방이 되자 이승만과 김구도 3.1 대혁명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제헌헌법 초안에
우리들 대한국민은 3.1혁명의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한다라고 초안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논의 과정에서 3.1혁명이라는 용어가 3.1운동으로 바뀌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는 3.1운동 뭐 다 잘 아실 터이니까 3.1운동의 전개 과정을 조금 설명을 하고, 그리고 3.1운동이 끼친 우리 민족사적, 세계사적 의미를 다시 한번 환기시키고, 이 시점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3.1 정신에 관한 얘기를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3.1운동은 일제가 한국을 강점한 지 9년 만인 1919년에 거적적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곧 3.1운동의 원인이 바로 일제의 탄압 정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시의 치안 대책 같은 것을 보면은 1911년에 그러니까 일제 강점한 지 1년 되는 그 해에 18,000여 명에 달하던 즉결처분, 일제가 한국인들을 향한 즉결처분이 18,000건에 달했는데, 이것이 1918년에는 82,0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동맹파업도, 물론 이건 한국인이, 조선 사람이 한 것입니다. 동맹파업도 1916년에는 6건에 불과했지만은 그 다음에 6건에 362명이던 것이 1918년에는 50건에 4,500여 명으로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생활 형편과 관련해서도 쌀값이 1914년에 평균 1석당, 한섬당 평균 15원이었던 것이 1917년 말에는 1석당 20원 선이 넘었습니다. 1919년 3월에는 40원을 상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조건이나 경제적 조건이 굉장히 악화되어 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1운동은 세계사적으로 볼 때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1918년 11월 11일에서 본다면은 100여일 만에 일어난 세계사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쟁 종결에 앞서 미국 대통령 윌슨은 교정국 쌍방에 대해서 전쟁을 종결시키기 위해 평화 조건 14개조를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민족 자결 원칙입니다. 민족 자결 원칙은 당시에 유럽에만 적용되는 그런 원칙입니다. 유럽의 1차 대전을 일으킨 오스트리아 제국과 그리고 터키 제국, 거기에 연맹이 되어 있던 러시아 제국, 그 지배하에 있던 유럽 백인 기독교도 국가 8나라만이 이 민족 자결주의 원칙에 의해서 해방과 독립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시아, 아프리카 비지배 민족으로서는 민족 자결주의 원칙을 적용받아서 독립한 민족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간파한 당시 동경 유학생들은 28 독립선언서에서 1919년 2월 8일 28 독립선언서에서 민족 자결주의를 우리 조선에도 적용시켜 달라는 것을
그 선언서 속에 넣기도 했습니다. 민족 자결주의 원칙이 승전국 식민지에 적용되지는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당시에 승리했던 영국이나 프랑스나 또 뒤에 참가했습니다마는 미국 같은 나라의 식민지에 대해서는 민족 자결주의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일본도 당시에 유럽에 가서 싸움을 한 건 아니지만은 독일 청도, 그러니까 산동반도 안으로 쭉 들어가면 청도라고 하는 청도가 있습니다. 이 청도가 독일의 조차지였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이 청도를 공격했습니다. 공격해서 이겼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일본이 독일과 싸워서 동양에서 독일과 싸워서 승리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승전국에 해당하니까 그 승전국 지배하에 있던 조선에는 적용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민족 자결주의가. 그런 여건을 우리가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또 28 독립선언을 선언한 우리 주일 대학생들이 그걸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나라 지도자들도 그걸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이렇게 만들려고 한 대단히 중요한 계기를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민족 자결주의 원칙이 승전국 식민지에는 적용되지 않았지만 3.1운동은 전순국 제국주의자들의 의도에 개의치 아니하고 세계사적인 반전을 우리 민족이 기하려고 한 데서 일어났다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3.1운동이 일어나게 된 직접적인 그 흐름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대전이 끝나고 난 뒤에 상해에 있던 여운형 선생을 비롯한 독립운동가들이 세계사의 움직임을 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파리에서 1차 대전을 종료시키는 강화회의가 열린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미국 대통령 특사로 왔던 윌슨이라고 하는 분이 이걸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여운형 선생을 비롯해서 상해에 있던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그러면 이 만국평화회의에 우리 대표, 조선 대표도 파견해서 독립을 호소해보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모으고 그 다음에 김규식 박사를 파송키로 했습니다. 김규식 박사는 언더우드 선교사의 양아들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 그분은 미국에 가서 영문학을 공부합니다. 그래서 당시로서는 섹스피어 연구의 대가이기도 했습니다. 이 김규식 박사가 돌아와서 세문안 교회에서 장로가 되고 1913년 조국을 버리고 버린 게 조국을 떠나서 독립운동에 나서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독립운동을 하다가 돈이 떨어지면은 대학에서 금능대학 즉 남경대학 같은 데 가서 강의를 하면서 돈을 벌어가면서 독립운동을 했던 그런 분입니다. 영어에 출중하니까 이분을 파송하기로 했습니다. 여운형 선생을 중심으로 해서 파송 비용을 부담하고 또 대표를 파송했으니까 대표가 만국평화회의에서 활동을 하도록 하자면은 그 뒤에서 독립운동을 하는 많은 조선인들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된다 해서 여운형 선생은 손수 북간도와 그 다음에 연해주 지역으로 갑니다. 거기에 가서 우리 독립운동을 좀 같이 해서 세계사에 좀 알리자 이런 걸 합니다.
또 일부에서는 상해 임시정부는 아직 나오지 않았고요. 상해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일부는 평안도 쪽으로 들어와서 기독교도들과 접촉을 하기도 했습니다. 김규식 박사의 부인되는 김순애 선생은 한국으로 들어와서 부산 지역에서 또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광수, 장덕수 같은 사람들은 일본에 파송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있는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독립을 원하는 조선족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림으로써 김규식 선생이 활동하는 데 뒷받침이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8 독립선언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만주 지역에서는 무어 독립선언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런 분위기 하에서 국내에서도 천도교 측과 기독교 측, 나중에는 불교 측도 합작을 해서 이 3.1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를 이끌어갔던 가장 중요한 사람의 한 분이 바로 여운형 선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난 뒤에 3.1운동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3.1운동이 터지게 된 것은 3월 1일 당일부터 시작합니다마는 당시에 민족 대표 33인은 직접 그 민중들과 접촉해가지고 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 다음에 독립을 선언하고 선언서를 읽고, 그 다음에 총독부에 얘기해가지고 우리가 이곳에 있다, 그래서 잡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학생들과 또 청년들이 파고다 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모여서 만세를 제창하고 시위에 들어가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3월 1일 당일에 만세운동을 일으킨 곳은 서울을 포함한 8 내지는 9곳이 됩니다. 물론 이전에 기독교 측과 천도교 측과 불교 측이 선언문을 만들고 선언서를 프린트하고, 그래서 지방에다가 배포하는 일을 비밀리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방에서도 이런 움직임을 감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3월 1일 당일날 일어난 것이 8곳 내지 9곳입니다. 그리고 4월 1일에 가면은 3월 1일에서 한 달 후인 4월 1일에 가면은 67회 하루에 조선 내에서 67군데에서 만세운동이 터졌습니다. 저희 고향인 경남 함안 군북이라는 조그마한 면입니다. 면인데 3월 21일에 독립운동, 만세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일제가 너무 비참하게 이 사람들을 죽였는데 21명이 그때 희생을 했습니다. 년 단위로 하루에 21명 이렇게 희생된 곳이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지만 저희 고향에서만 하더라도 3월 21일 날 그렇게 희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4월 11일까지 매일 10회 이상 일어났습니다. 하루에 50회 이상 일어난 곳은 3일, 그리고 30회 이상 일어난 곳은 15일이나 됩니다. 시위 참가자는 총 2,000회가 넘습니다. 일제 측에서는 1,524회라고 했습니다만은, 그리고 일제는 50명 이상만 모인 것을 카운트했습니다. 저희들 자료에 의하면은 2,000회가 넘었습니다. 연 인원도
일제 측이 조사한 걸 보면 202만 명을 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박은식 선생이 쓴 한국 독립운동지 혈사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연 1천만 명이 넘었다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4월 1일에 가장 많이 일어났다가 그 뒤에 이렇게 조금씩 사그라지게 됩니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만국 평화회의에서 한국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상당히 많이 위축이 된 것이죠. 그래서 독립운동이 물론 1년 동안 계속은 되었습니다만은 4월 1일을 정점으로 해서 조금씩 내려가게 되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3.1운동을 통해서 희생자만 체포 투옥된 사람이 46,948명, 이 다 일제 측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건 3월에서 6월까지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2만 명에 가까운 이들이 미결수 혹은 기결수로 수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590여 명이 무상을 당했고 7,600여 명이 살해당했습니다. 물론 이건 일제 측 기록에 의한 것입니다. 당시에 만세운동을 하다가 부상을 당했다 죽었다 했을 적에 제대로 알릴 수가 없었습니다. 알리면은 연좌로 해서 가족들이 희생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측 자료를 분석을 한다면,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당시에 좀 더 자세히 알아봤다면 이것보다는 훨씬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47개의 교회당과 2개의 학교, 그리고 715채의 한국인 민가가 소각당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지암리 교회와 지암리 사건은 거기에 29명의 교인들 예배당 안에 넣은 채 불살라버리는 그런 만행을 보이기도 했고, 그 근처의 수촌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마을들이 다 있습니다만 거기에는 일제 헌병들이 와서 다 불살라버리고 집을 불살라버리는 이런 만행들이 보였던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3.1운동에 관한 개략적인 이해가 되겠습니다. 자, 이 결과는 어떻게 되었느냐? 물론 우리가 독립을 바로 쟁취하지는 못했지만은 일제로 하여금 그들의 수탈 정치 자체를 바꾸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과학적인 수탈 정치만 강행을 했는데, 이때 와서는 자기들 표현으로 문화 통치라고 하는 걸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동아일보, 조선일보 같은 신문도 간행토록 하고 언론 집회의 자유도 조금씩 주는, 그러니까 국내에서의 변화는 이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더 중요한 사실은 당시의 이 독립 정신을 기반으로 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건립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여러 곳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상당수가 상해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때 우리나라에서 이 안에서 기독교 가운데서 현순 목사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기독교 측에서 그분을 먼저 3.1운동이 3월 1일 되기 전에 먼저 내세웁니다. 이분은 옛날 하와이에 목회자로 갔다 온 분으로서 영어를 잘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3.1운동이 일어나면
이 국내 사건들을 세계에다가 알리라 그런 역할을 하고, 그리고 3.1 독립을, 그러니까 독립을 선언하면은 나라를 세워야 될 것 아니냐. 그걸 국내에서는 나라를 세울 수가 없으니까 당신이 사명을 띠고 가서 상해를 중심으로 해서 독립운동 지역에서 거기서 나라를 세우라, 이런 미션을 주었습니다. 가서 백방으로 노력을 합니다. 노력을 해가지고 1919년 4월 10일 저녁에는 29명의, 그러니까 각도 대표, 요즘 말로 하면 대의원이 되겠습니다. 이 대의원, 독립운동을 하는 대의원들이 모인 가운데에서 밤 10시부터 그 이튿날 10시까지, 이튿날 낮 10시까지, 그러니까 12시간 동안 토론을 했습니다. 토론을 해가지고 결론 나온 것이 나라를 세우기로 한다. 그래서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한다. 대한민국으로 정하는데도 뭐 많은 그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대한민국으로 한다. 그리고 임시 헌장 10조를 만들었습니다. 그 임시 헌장 10조 가운데 1조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 요게 제1조입니다. 그러니까 이 1조는 그 뒤에 우리 대한민국 헌법,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고 하는 대로 쭉 연결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국가 체제를 만들 것이냐 하는 걸 논의합니다. 해서 그날 저녁에 저녁에 토론을 해가지고 그 이튿날 10시 이후에 4월 11일입니다. 이렇게 대한민국 국호를 정하고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헌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국가 체제의 그 정비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 내각을 만들었습니다. 강요를 만드는 그런 노력을 하루에 했습니다. 그것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된 것입니다. 이 임시정부는 그로부터 해방이 될 때까지 네 차례의 개헌을 거쳐서 그다음 해방을 맞게 되고, 개헌에 1944년 그 이전에는 일본과 개전, 일본이 하와이 공격을 하고 그다음 2차 대전을 일으켰을 적에 일본에 대한 선전 포고를 하고, 그리고 광복군을 만들고 광복군을 중심으로 해서 국내에 바로 정진대를 보낼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은 훈련된 병사를 한국에 떨어뜨려 가지고 교란 작전을 시키도록 이렇게 하다가 결국 끝내 그 일을 하지 못하고 해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백범 선생의 백범 일지를 보면 45년 8월 10일경에 이 얘기가 나옵니다. 백범이 그 광복군 부대, 특수부대 훈련하는 거, 유격 훈련해서 이 사람들을 국내에다가 떨어뜨려 가지고 국내에서 교란 작전을 하고 그 다음에 광복군이 들어가는 이런 체제를 만들려고 훈련을 시켰는데, 그날 저녁 8월 10일 저녁에 당시 하북성 성주로 있는 사람으로부터 일본이 이 항복을 한다, 카이로 선언과 포츠담 선언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항복이니까 받아들인다는 소문이 있다. 이러자 그날 저녁에 그 기쁜 소식을 백범 선생은 뭐라 그러냐면 정말 탈기를 합니다. 이 기쁜 소식인데 우리가 만든 군대를 우리나라에 보내가지고 싸움 한 번 못하고 이렇게 지금 끝나게 되다니
하면서 탈기를 하는 그런 장면이 바로 백범 선생의 백범 일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이렇게 준비를 많이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새로운 조국을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제도라든지 그 다음에 이 구상 같은 것을 여러모로 많이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 뭐 써하기는 왔는데 워낙 말을 잘 못하는 데다가 이 지금 잘 보이지도 않고 해서 이 정도에서 끝내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3.1운동 그러니까 3.1 대혁명으로 봐야 된다는 것. 이건 왜 3.1 대혁명이냐? 이것은 바로 우리 민족 사상 백성이 주인이 되는 이 혁명을 완성시키는 일을 해서 제도적으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제도적으로 완성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민족혁명 일제로부터 민족혁명을 일으키는 근간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까 우리 김영진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3.1운동은 그 전에 바로 동학농민혁명 그리고 3.1운동 4.19 혁명 5.18 광주 민주화운동 이걸 거쳐서 촛불혁명으로까지 이어지는 한국 역사에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운동이요 혁명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3.1운동의 역사적 의의를 제대로 알려서 그 다음 우리도 부끄럽지 않은 그런 조상으로서 좀 생활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 간절합니다. 그리고 이 지금 3.1운동 우리가 기록 오늘 그냥 혼동을 해서 쓰던데요. 기록 유산을 3.1운동이 남긴 기록 유산이 많이 있습니다. 이 기록 유산을 유네스코에 등재시키려는 그 운동입니다. 제가 맡고 있는 것은 동학농민혁명에 나타난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기록 유산이 있습니다. 이걸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시키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일이 제대로 잘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 여러 어르신들의 많은 성원과 격려를 기대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3.1 대혁명 민족의 백성이 주인되는 대혁명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이제 평화의 메달의 수여의 순서를 갖겠습니다. 우리 3.1운동을 위해 유네스코에 등재시키는 연구 작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과 특히 우리의 이상을 세계 널리 높이신 분들을 모시고 평화 메달을 수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메달의 수여자는 이만열 박사님, 장상전 국무총리 소리님, 김상근 전 KBS 이사장님, 조봉환 필리핀 세부 한일 회장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이번 시상은 김영진 이사장님, 황우여 상임고문님, 김희선 회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라고요. 수상 후에는 조봉환 회장님께서 간략하게 수상 소감도 함께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먼저 이만열 우리 박사님 대상을 수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계 한인 교류 협력기구 월드키카 대상 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장, 기아는 한국 근현대사와 기독교사를 연구하는 역사학자로서 한국 사회와 교회에서 예언자적 목소리를 내고 실천해 오신 존경받는 지도자이십니다. 국사편찬위원장, 친일인명사전 편찬위원장, 한국독립운동사 편찬위원장,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희년성회 대표, 남북나눔운동연구위원장을 역임하시면서 민족과 조국 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노력과 지구촌 평화와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해서 힘써오신 그동안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월드키카 세계 한인 교류 협력 기구의 평화 메달 대상 수상자로 선정하고 우리들의 감사와 존경의 뜻을 담아드립니다. 2022년 2월 28일 세계 한인 교류 협력 기구 상임위원회 김영진 공동대표 소강석 황의혁 김희선 이한 내용 같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귀한 이 박사님 귀한 평화의 대상입니다. 또 건강하시고 또 한국 우리 귀한 의학 목사에 있어서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있습니다. 보시면 됩니다. 자, 바로 이어서 그럼 다시 한번 뜨거운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강상 WCC 의장님 모시겠습니다. 세계 한인 교류 협력 기구 대상 장상 WCC 의장 전 국무총리설이 귀하는 대한민국 국가 원로시며 여성 지도자로서 남북한 평화 통일 관계 원결정을 키우셨으며 특히 WCC 등의 세계적인 종교계의 남다른 봉사 등 민족과 조국 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노력과 또한 지구촌 평화와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해 힘쓰신 그동안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세계 한인 교류 협력 기구 평화 메달 대상 수상자로 선정하고 우리들의 감사 존경 뜻을 담아드립니다. 이해 내용 같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도자로서 귀하게 세계 평화를 위해서 우리 한반도 세계 평화를 위해서 귀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세계 평화의 메달입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김상근 KBS 이사장님 평화의 대상 메달을 드리겠습니다. 세계 한인 교류 협력 기구 대상 김상근 전 KBS 이사장 국제재단법인 유네스코 상임고문 귀하는 평생 교육계획과 연합 민주화 인권 평화 통일 등 기독교 운동가 사용들에게 몸담아 오셨습니다. 민족화해 협력 범국민회의 상임의장 통일마지 이사장 6.15 공동선언 실천 남치기원회 상임대표로 얘기하시면서 평생을 민족과 조국 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노력과 지구촌 평화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해서 힘써오신 그동안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세계 교류 협력기구의 평화메달 대상 수상자로 선정하고 우리들의 감사 존경의 뜻을 담아드립니다. 여러분 이한 내용 같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장들도 건강하시고요. 귀한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해서 귀한 삶을 잘 감당해 주실 수 있도록 건강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에 순서가 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조봉환 우리 회장님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도이조 필리핀 코르바 시장님은 이제 사모님이십니다. 시장님 오늘 참석할 수 있는데 우리 조봉환 우리 회장님 드리겠습니다. 세계 한인 교류 협력 기구 대상 조봉환 필리핀 세부 한인 회장, 기아는 필리핀 세부의 코르도바 시장과 세부 한인 회장으로 한국과 필리핀 간의 국가우호 정진을 위하여 많은 협력을 해 오셨고 필리핀 내 대한민국 경제 사회적 지위 향상과 발전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오심을 깊이 감사드리며 세계 한인 교류 협력 기구 평화 메달 대상 수상자로 선정하고 우리들의 감사 존경 뜻을 담아드립니다. 이하 내용 같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필리핀에서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해서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계 한인 회장단 내 운영위원으로 계시기도 평통에 운영위원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축하 격려 박수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 이어서 좀 계시고 인사 말을 잠깐 감사 인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쓰시고 우리 조봉환 회장님께 잠깐 평화메달 수여에 대해서 소감의 인사 좀. 안녕하십니까. 세부 한인회장 조봉환입니다.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뜻깊은 상을 받게 돼서 대단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 상이 제가 일을 잘했다고 해서 받는 상이 아니고 앞으로 3.1절을 보다 더 기억하고 전 세계에 살고 있는 저희 750만 교민들이 보다 더 국가를 사랑하고 3.1절 정신을 기억하며 보다 한민족의 긍지를 살려서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채찍질을 하시는 그런 상이라고 알고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회장님. 자, 계속해서 홍보대사 위촉식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재단법인의 홍보대사인 김태현 양에게 위촉표를 전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원래 2020년도에 행사 때 전달하려고 했는데 우리 김태현 양이 미스트롯 경연 참석으로 함께하지 못해서 오늘 전달합니다. 전달은 김영진 재단 이사장 김희선 월드키카 공동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한번 올라와 주시기 바라고요. 자, 위촉패 국회 재단법인 3.1운동 유엔 유네스코 기념사 홍보대사 김태현. 우리 김태현 양은 미스트롯 활동 그리고 미국 카나다 홀에서 특별 공연, 노예 명곡 대상, 전국 노래자랑 최우수상, 남원 춘향제 판소리대 장원 등 아주 귀한 화려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촉패 홍보대사 김태현, 기아를 우리 민족의 빛나는 3.1운동을 남과 북제의 동포와 함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시켜 인류의 빛나는 유산으로 깊이 보존하는 고귀한 사업에 함께하고자 국회 재단법인 3.1운동 유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기념재단의 홍보대사로 위촉합니다. 2020년 2월 28일 3.1운동 유엔 유네스코 기록유산 등재 기념재단 이사장 김영진.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현 양이 홍보대사로서 전 세계 175국의 디아스포라 전 세계를 향해서 3.1운동과 남북과 제동포 모든 분들에게 3.1운동 정신을 잘 전달할 수 있는 홍보대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힘을 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홍보대사로 새롭게 위촉된 우리 어머니 어디 계시죠? 어머니 같이 나오시죠? 어머니도 같이 나오셔서 우리 태연이 위해서 뒤에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기다리시고 어머니 같이 찍겠습니다. 자, 우리 이쪽에 만든 우리 홍보대사 김태연 양 그리고 어머니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다시 한번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태연이 건강하게 잘 자라서 전 세계 우리 김태현 양은 우리 국민의 사랑받는 트로트 가수입니다. 앞으로 우리 김태현 양이 더욱 성장해서 지구촌에 활동하면서 3.1운동 정신을 지구촌에 전파하는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같이 함께하고요. 어머니께서 또 아주 애틋한 마음으로 지금 성원하고 계시고 우리 김인선 우리 후회장 장로님이 또 인연이 돼서 오래전부터 신뢰와 인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 어려운 가운데도 홍보대사 같이 함께 고마워요. 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김태현 양의 홍보대사 잠깐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청해서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스트롯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김태현입니다. 이렇게 3.1절 행사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 홍보대사인 만큼 우리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어가고요. 홍보대사가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김영기 회장님도 계시고요. 네, 나머지 들어가시고요. 우리 감사 인사를 우리 유진현 공동회장님께서 코로나 때문에 참
참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김영진 이사님께서 감사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네, 오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주시고 또 아주 귀한 강연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3.1 정신을 새롭게 일깨워 주신 이만희를 존경하는 이만희 박사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또 수상하신 우리 한국 원로에 존경받는 큰 어른이신 우리 수상자 되신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김태현 양 우리 홍보대사로 이쪽을 해서 같이 함께하게 된 것도 큰 감사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 3.1운동을 국내외에 확산시키고 이 정신을 우리가 실천하는데 저희들이 앞장서서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 모두 다 주민이시기 때문에 특별히 소개를 드리지 않고요. 우리의 소원 통일 노래를 하지는 못하는 대신에 다음 주 일어서셔서 제가 우리의 소원 통일 그러면 함께 장하는 걸로 하고 이번 행사를 모두 다 마친 후에 나오셔서 기념 촬영하겠습니다. 다음 전부 다 함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 함께 일어서 주시고요. 우리의 소원의 통일에 대한 노래를 부를 수는 없지만 제가 같이 승창하며 함께 협상으로 따라해 주시고 박수로서 모든 행사를 마치고 기념 촬영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렇게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같이. 우리의 소원은 통일! 우리의 소원은 통일! 박수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130년 군수 기념식 및 생활을 하시는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나오셔서 기념 촬영하고 행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